2026년 음력으로 5월 29일인 7월 13일 월요일이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80일내 생일 기념으로 내 생일이 들어있는 주인 7월 12일 일요일부터 4박 5일간 백두산 여행하고 있다. 오늘은 백두산 여행 4박 5일 중 둘째 날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로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온몸 운동을 하고 호텔 식당에서 6시에 아침을 먹고 나의 방으로 돌아온다. 6시 50분에 1동 1층 로비로 내려간다. 가이드가 조금 전에 연락받았단다. 오늘 남쪽 언덕인 남파로 백두산 천지를 오르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태풍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오르지 못한단다. 그래서 대체 여행을 한다면서 버스에 오르라고 하였다. 버스에 오르니 가이드가 오늘 일정을 안내한 후 대체 일정인 OGVI 영상에 관한 이야기한다. OGVI 영상은 영상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변기가 되어 백두산을 날아오른단다. 백두산을 돌아다니면서 백두산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을 구경한단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날면서 천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구경한단다. 백두산 구경 영상이 끝나면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한단다.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로는 만리장성, 자금성, 북경올림픽 스타디움, 상해 마천루, 항산 산사댐, 운남성 원양에 있는 다랭이 논, 라싸 신의 땅이라는 라싸를 구경한단다. 만리장성은 자금성과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로 인류 최대의 성곽 구조물이란다. 흉노족이나 몽골족과 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전국시대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후대 왕조에 의해 확장 보수되어 왔단다. 동쪽 끝은 허베이성 산해간 노룡두이며 서쪽 끝은 간수성의 가욕간 제1돈이란다. 진시황의 집권기에는 가장 강했던 북방 이민족이 흉노족이었단다. 지금의 만주 땅에 있었던 고조선계들은 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목표는 흉노족의 남침에 대한 방비로 만리장성을 쌓았단다.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는 무려 한반도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길며 비행기로 5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란다. 만리장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리보다도 더 길단다. 만리는 약 400km인데 만리장성의 길이는 6,350km이어서 실제로는 만리의 약 1.5배가 된단다. 만리장성을 관람한 후 그 비행기를 타고 북경 시내에 있는 자금성 하늘을 날면서 자금성을 관람한단다. 자금성의 주위에는 해지와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단다. 해저의 너비는 52m이며 깊이는 6m에 이른단다. 해자에는 동서남북으로 해자를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가 있단다. 궁궐 주위 장벽의 길이는 4km에 이르며 높이는 10m나 되며 4개의 큰 출입구가 있단다. 자금성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고건축물이란다. 자금성 안에는 오직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황제의 상징인 용문양이 곳곳에 새겨져 있단다. 1406년 명나라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전도하면서 건설한 황궁으로 명나라 청나라 시대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궁전이란다. 자금성은 1961년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제1차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고 198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단다. 자금석 건축물과 고대 예술품 및 궁정 역사 유적 위주의 내용물을 주로 전시하는 대형 종합박물관이기도 하단다. 자금성은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500년간 중국 항실의 궁궐이었단다. 중국 베이징의 중심의 자리에 있고 지금은 궁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단다. 500년 동안의 상징적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중국 정부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와 그 식속들의 집이기도 하였단다. 1406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1420년에 완성되었단다. 자금성에는 982여 채의 건물이 있으며 72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단다. 자금성을 관람한 후 비행기는 북경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날아간단다. 북경올림픽 스타디움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로마의 콜로세움 이래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다우며 독특한 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보냈단다. 강철 빔을 엮어 만들어낸 타원형 외관이 흡사 새가 나뭇가지를 포개 만든 둥지와 같다고 해서 새둥지라는 애칭이 붙었단다. 9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대형 경기장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란다. 심각한 대기 오염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장의 지붕은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지었단다. 원형 경기장은 6개로 나누어 육상의 모든 종목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단다. 경기장 한쪽 부분이 지진에 흔들려도 나머지 부분은 중간에 생긴 틈에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단다. 경기장 앞으로 호수가 조성되어 있단다. 밤이 되면 경기장의 조명이 호수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단다. 경기장의 야경은 경기장이 있는 올림픽 공원 내 다양한 시설 등의 볼거리 등과 함께 인기 있는 볼거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단다. 내가 탄 비행기가 북경 하늘을 날면서 북경 시내에 있는 만리장성, 자금성, 북경 올림픽 스타디움을 구경하고 상해로 날아간단다. 상해 하늘을 날면서 상해 마천루 빌딩을 관람한단다. 상해 마천루 빌딩은 활기 넘치는 루자쭈의 금융지구에 있단다. 632m 높이로 솟아있는 마천루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란다. 상하이 타워는 현대적 경이로움을 보여준단다. 2008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현재 상하이 스카이라인을 장악하는 인상적인 랜드마크가 되었단다. 지상 127층, 지하 5층으로 구성된 상하이 마천루 타워는 사무실, 고급 호텔, 쇼핑센터, 전망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하나로 모인 수직 도시란다. 57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최첨단 디자인, 지속 가능한 건축, 그리고 현대적인 기능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단다. LED 플래티너 인증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적인 상을 받았단다. 상하이 타워는 중국의 급속한 건축 혁신과 세계적인 도시 개발을 보여주고 있단다. 비행기를 타고 상해 하늘에서 마천루 빌딩을 구경하고 항산으로 날아가 항산 하늘에서 산사댐을 관람한단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무릎 피해가 많은 나라이란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다스리는 것이란다. 물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민심이 좌지우지된단다.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댐이 바로 산사댐이란다. 산사댐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란다. 워낙 엄청나게 큰 공사였기 때문에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공사로 불리기도 했단다. 199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년 만인 2003년에 완공하였단다. 산사댐은 높이 186m, 길이는 2335m, 담수 용량 393억 톤이며 발전 설비량은 2240만 킬로와트인데 이는 일반적인 원자로 출력의 23배에 달하는 용량이란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기도 한단다. 댐 자체가 너무 커서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이 많았단다. 심지어 전쟁이 터지면 상대국이 가장 먼저 타격할 곳이 바로 산사댐이 될 수도 있단다. 항상 하늘에서 산사댐을 구경한 비행기는 중국 운남성으로 날아간다. 원양에 있는 다랭이논을 관람한단다. 다랭이논은 원양 제전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계문화유산이란다. 다랭이논은 남쪽으로 베트남과 붙어 있고 서북쪽으로는 해발 6,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연결되어 있단다. 그래서 사계절을 한 지역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있단다. 1300년 전부터 일구기 시작했다는 다랭이논의 높이는 어렵기 정도로 약 3000층에 이른단다. 총 면적 113제곱킬로미터로 해발 280에서 2000m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1000m에서 1600m 사이에 집중되어 있단다. 1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약속이나 한 뜻 해발 높이에 따라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단다. 해발 144m에서 600m 하구에는 타이어족이 경작하고 600m에서 1000m 협곡구에는 장족이, 1000m에서 1400m 하반 상구에는 이족이, 1400m에서 2000m 상반 상구에는 한이족이, 2000m 이상 고산구에는 묘족, 요족, 한족이 경작하고 있단다. 이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여 강우량도 많고 연평균이 15도이며 연일조 시간이 1670시간이어서 농사의 최적지이란다. 높은 곳에 있어서 이곳 다랭이논은 천수답이란다. 그래서 추수를 끝내고 이듬해 농사를 지을 때까지 물을 받기 시작해 농사철에 배를 심는단다. 이곳이 세계의 사진작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단다. 이유는 배를 심기 위해 다랭이논에 물을 받아 두는데 해발 1800m의 고원지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일출과 일몰 때 빛이 논의 물에 반사되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층층으로 이루어진 다랭이논의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란다. 원양에서 다랭이논을 구경하고 라싸로 날아간단다. 라싸는 중앙 키추강 유역에 자리한 도시란다. 티베트 왕 송체간포 시대의 붉은 산이라고 하는 마르포리 정상에 궁전을 세웠단다. 오탕 지역에는 중국과 네팔에서 모셔온 불상을 봉안한 조캉 사원을 건립하여 정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단다. 왕권의 위엄과 백성의 행복, 불법의 풍요로움이 마치 신들의 땅이 지상에 내려온 듯하여 신의 땅이라고 하는 라싸라고 불리게 되었단다. 이후 달라이 라마 5세가 정교를 함께 다스리는 주인으로 초대될 때부터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종교와 정치의 빛으로 가장 가득 채운 성지의 중심지로 티베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단다. 또한 해발 약 3650m에 위치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 도시이며 태양의 도시라고도 한단다. 라싸는 옥처럼 푸른 키추 강변에 자리하고 있단다. 라싸는 지명의 옛 이름이자 사원 이름이기도 하단다. 약 1350년 전에 티베트 왕 송체간포 시대에 조캉사원을 처음 지을 때 중국식 풍수 계산에 따라 오탕에 호수 한가운데 돌탑을 세우고 사방에 기둥을 세운 뒤 흙을 채워 호수를 메웠단다. 이렇게 생겨난 땅에 처음으로 라싸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원이 세워진 뒤에는 라싸 투르랑 사원이라고 불렀단다. 또한 부처님께서 직접 축성하신 보조 사카무니와 미교 도르제 두 불상이 이곳에 모서져 있어 신의 땅인 라싸라 불리게 되었단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우수 산업인 우수 발사를 구경한단다. 중국은 최근 2차례 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단다. 다각화된 발사 인프라와 신속한 위성 배치 능력을 입증한 우성 발사이란다. 2025년 9월 9일에 하이난성 원창 우주선 발사장에서 야오간 45위성을 탑재한 개조된 장거리 로켓으로 야오간 45위성을 발사했단다. 이 위성은 과학실험, 토지자원조사, 작물 수확량 예측 및 재난 예방, 구호 등 다목적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란다. OGVR 영상은 한 번은 볼만하다면서 가이드의 OGVR 영상 감상에 관한 해설이 끝이 난다.